왜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는 걸까요? 경제 이슈를 알면 우리 집 돈의 흐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답을 내줬으면 싶은 문제들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경제 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어보시죠. 가정경제 속풀이 시간,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경제사이다. 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뿐만 아니라 365일 새는 돌을 찾아서 막아드리는 경제사이다 양희승입니다. 오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경제 속풀이 시간이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답답한 속을 좀 뻥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답답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에 동기분들 중에도 보험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 건 아닌가 좀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마침 지난주에 50대 주부이신 동기분이 이제 상담 신청을 주셔서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아드님이 이제 곧 군대에 가는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군대용 보험이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면은 납입 중지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군대 가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걸 또 대비해서 보험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때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보험은 크게 어떤 질병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는 입원을 했을 때 해당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일정액을 보상받는 정액 보상 상품과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과 같이 또는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뭐 화재 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런 그 특약이나 상품처럼 비례 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 보상과 비례 보상, 요거 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두 차이가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일단 정액 보상의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나 뭐 사고에 해당이 됐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정액 보상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암의 진단이 됐다. 그럼 말 그대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실손 보상 또는 비례 보상은 이제 실손 의료비의 경우처럼 실제로 손해 본 비용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실손 의료비를 여러 건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각각의 보험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만약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군데의 보험사에서 5만 원씩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아드님이 훈련하다가 이제 발목이 골절돼서 군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했다. 참 이제 안타까운 뭐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 중이신 건강보험에서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이런 정액 보상 특약에서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게 된 거고요.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쳐서 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제로 내가 부담한 비용은 없겠죠. 군대에서 다 치료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내가 쓴 돈만큼 비례해서 지급되는 게 실손의료비인데 군대에서 돈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정액 보상이 되는 거는 여러 건에 가입을 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처럼 비례 보상인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이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개념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암 진단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두 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실손도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아드님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또는 이제 군입대 예정인 아드님들이 계신 이제 동기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최근 자료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2024년에 금융감독원 4월 1일자 자료를 보면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2024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다시 말해서 군대에 가게 되면은 앞서 주디가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복무 기간 중에 다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 중인 뭐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신 거고요. 군 복무 중에 사고로 군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면은 환자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는 없고 이제 이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가입 중인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실손보험료를 중복으로 납입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이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저희 PD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저희 PD가 대신 계산을 했어요. 네. 카드로. 그럼 저는 제가 쓴 돈은 없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실손 의료비 청구를 못 하는 건가? 왜냐면 내가 손해본 금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제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내가 아파도 내가 결제할 수 있고 부모님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때의 기준은 피보험자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의 사실을 그 이제 뭐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분의 혁서를 보고서 하는 것이지 진료비 영수증에 카드의 명의자가 누군지 어떤 카드를 결제했는지 그런 여부는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누구의 군대의 카드는 경우에는 아예 결제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이제 혜택이죠. 하나 이제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나라에서는 이제 그 군복무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군병원은 갔다 오면 결제 자체를 안 하는구나. 네, 그렇죠. 예.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상관이 결제해 주나 생각했죠. 나라에서 해주는 미안합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개인 실손 말고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실손에 가입 중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고도 실손보험료를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도 납입을 나도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회사에 뭐 취직을 해서 단체 실손을 이제 회사에서 가입을 해줬다거나 또는 이제 이미 단체 실손도 가입하고 있고 개인 실손도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복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말씀대로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가입해준 실손보험이 있는 동키분들은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으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실손보험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직을 해서 일정 기간 뭐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단체 실손 가입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어서 더 이상 회사의 단체 실손으로는 보장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과거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을 다시 재개해서 실손 보장의 공백이 없도록 유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단체 실손에도 한 가지 종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할 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네. 우선은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 실손의 이제 중지에 대한 약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개인 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 실손을 최초 보장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중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단체 실손도 있고 개인 실손도 있는데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개인 실손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된다. 두 번째, 개인 실손 그 피보험자가 단체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그 회사의 단체 실손에 가입 중이시라면 내가 가입 중인 개인 실손 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아울러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보험료의 중복을 막는 것도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보험의 경우에는 그 전에 최우선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고 가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1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만 중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단체 실손하고 개인 실손의 보장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를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이 예를 들어서 개인 실손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보통 입원의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 네. 근데 단체 실손에서는 입원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해준다거나, 또는 개인 실손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도수 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런데 단체 실손에서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거나 보장을 해줘도 보장 금액이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실손보험의 중지 및 재개라는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가정경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시 정지를 했어요. 이 네. 단체 실손을. 그러면 단체 실손을 일시 정지를 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 부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활을 스스로 네네. 시켜야 되는 건지.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실손 첫 번째 케이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두 가지를 같이 가입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미래에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그러다가 이제 가입하고 있었는데 개인 실손을 중지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미래에 단체 실손만 유지하다가 회사를 퇴직을 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 실손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부활, 그러니까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그와 반대로 단체 실손만 만약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보험금 수령 이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대질환, 뭐 고혈압 이런 병력에 따라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개인 실손으로 만약에 전환이 어렵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그 약간 그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개인 실손 자체가 사실은 아주 비싼 보험료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단체만 갖고 계신 경우에는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 실손을 꼭 가입을 하셔서 중지하셨다가 재개하셨을 때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선은 단체만 가지고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우선 개인 실손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 실손을 제가 만약에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100% 다 개인 부담금 없이 자기 부담금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손이다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비싸잖아요. 네네. 하지만 좋은 실손이기 때문에 나는 유지를 하고 싶어. 근데 회사에서 해주는 단체 실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이거를 부활을 시켜야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중지를 시켰어요. 네. 그럼 이게 내가 단체 실손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얘도 갱신이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그 요금대로 나중에 부활을 시킬 수 있나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납입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될 수는 없죠. 다만 부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개인데 실손을 나중에 재개하게 되는 시점에 위험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연령에 따른 인상률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중지했어요. 이제 그때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30년 뒤에 재개할 때는 30만 원으로 재개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연령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제도들이 계속 최근에도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때 가서 그때 출시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실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현재는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도 1세대로 다시 부활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최근에 달라진 2022년부터 변화된 제도인데 네.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과거의 실손으로 내가 가져갈 수도 있게끔 최근에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진. 다만 보험료가 매우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건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이게 소멸될 수도 있나요? 재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재개를 내가 만약에 시기를 놓쳤어요. 은퇴를 퇴직하고 하면서 나서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네. 1개월을 만약에 놓쳤다. 놓쳤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네. 재개를 실손이 시킬 수 없어질 없다는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전에 그 번외로 그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계약하고 그게 실효가 됐는데 그거를 부활을 할 때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깜빡 이 자동이체를 놓쳐가지고 한 3개월 이내에 부활한다 그러면 건강 상태를 묻지 않고 부활을 시켜주는데 한 1년, 2년 있다 부활하면 시점적으로 보면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할 때도
한 달 이내 정도는 우리가 뭐 익스큐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1년 뒤 내 깜빡했는데 그때 가서 재개하겠다 이러면은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의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대도 이제 지금 이제 중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군대는 지금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그 제도가 실시된다고 되어 있고 아직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뭐 제대하고 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내에는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문자 주신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도 지금 아드님이 군대에 가 있는 은섭님도 계셨죠. 지금 우리 아들이 3분대 분대장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올해 7월부터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실제로 실손보험을 계속 납입을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갱신이 계속되죠. 모든 실손보험은 다 갱신형이니까요. 그럼 갱신이 계속되면 오르는 보험료를 내 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데 갱신을 계속되는 요금을 내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중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경제 고민 답답하기만 한 통장 내역의 한 줄기의 빛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돈키호테의 대표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실손 그리고 내가 가입한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하시면서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 실손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내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돈이 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여러분도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1177님께서요. 실손 말고요. 중간에 중지가 가능한 보험도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일단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그 기본적으로 뭐 해외여행을 해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한다든지 또는 방금과 같이 이제 뭐 군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개인과 단체 실손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중지가 가능한데 근데 반면 일반 그냥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 뭐 그런 제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 뭐 저축성 보험 중에서 연금이나 이런 상품 중에서 5년 이상 유지했는데 뭐 개인적인 상황, 뭐 폐업이라든지 퇴직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동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조금 어렵다 해서 납입을 잠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그렇군요. 5039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운전자 보험이 여러 개인데 중복 보상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비례 보상이 되는 보험들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실손보험, 실손특약,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운전자 특약, 그리고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주택화재 이런 보험들은 대표적으로 실손보상이면서 비례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1,000만 원을 손해를 봤으면 뭐 그게 신체상의 손해로 병원비 1,000만 원을 썼든 아니면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발생했든 10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라는 큰 한도 내에서 10개의 보험에서 100만 원씩 나눠서 비례로 보상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실손과 비례는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있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어쨌든 내가 1,000만 원을 손해봤으면 거기에서 나눠서 보상을 해주는 거군요. 1,000만 원만.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그 한도가 예를 들어서 A에서 A 보험에서 가입한 것의 한도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이게 실손 보상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를 더 가입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을 가입하면 이제 한도 자체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실손 자체는 중복 가입이 안 되잖아요. 실손 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죠. 그죠. 이제 말씀드린 뭐 실손 보험 이외에 뭐 그런 그 화재 보험이나 운전자 이런 것도 중복 가입은 가능한데 실손 보험은 현재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는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에서도 그렇게 한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실손보험 중복 가입, 단체 실손 가입자 혹은 군입대를 앞둔 실손 가입자라면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